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의 2019년 발행부수 116만 부라는 것은 사실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민영배, 안민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은 이러한 신문 유가부수 조작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조작 당사자들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노웅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뜻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이 고발에 함께 해주셨고 윤영찬 의원님은 이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민주사회의 사회적 공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로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언론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2010년 4월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취재와 사회 구성원 조직에 대한 폭넓은 비판은 언론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권리이지만 그것은 또한 언론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리는 책임을 동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언론은 정직해야 합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덕목은 정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 ABC 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 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ABC 부수공사 조작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라는 것입니다.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명백하게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4년 미국의 댈러스 모닝 뉴스는 독자 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전체 부수의 1.5% 내지는 5%를 속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부수를 2배 부풀린 조선일보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겠습니까?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 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정부는 ABC 협회의 인증 부수를 믿고 신문 유통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ABC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BC 협회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권고하고 6월 말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구 국가부서 실증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ABC 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위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32조에는 현장 조사 시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국의 유가부수 데이터 조작에 조선일보도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수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습니다. 또 선량한 국민과 기업을 속여 매년 수천억의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유가부수를 조작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의 보조금, 차액의 광고비는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고발합니다. 언론의 존립 기반은 거짓으로 부풀려진 유가부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수를 속여 광고주와 정부로부터 부당한 광고비와 보조금을 받은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 거짓 언론을 고발합니다.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발이 새로운 신문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신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6만 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기에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조선일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발과 아울러 조선일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과 광고비 차액은 반드시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히 언론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특정 개별 언론사를 상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동업자 정신을 통해 온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동일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 두 분이 이 문제를 정부에 고발했고 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소통관 정문에 지금 와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론관에 들어오지 못해 부득이 소통관 정문에 계십니다. ABC협회 이성준 회장과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을 고소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통관 정문에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과 함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또 불편하시더라도 소통관 1층 소통관 정문으로